안녕하십니까. 임흥렬의 작업회전 임흥렬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잘 됐죠.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어요. 과거 2016년이죠. 모 피자 브랜드에서 약간 갑질 파문이 있었어요. 어떤 폭행 그리고 뭐 물류에 대한 통행세 논란이 있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이 됐었던 어떤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행을 저지르곤 했어요. 어떤 뭐 성폭행적인 기행들도 있었고 갑질 논란은 사실 끊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프랜차이즈는 약간 나쁜 놈이야 라고까지 인식에 박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창업자들에게는 프랜차이즈만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박람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는 특히나 그런 갑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뭔가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수익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설 수익. 개설 수익이라고 한다면 매장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인테리어, 주방 기기 기물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성의 금액이죠. 실제로 국내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을 이끌었었던 굉장히 큰 대형 브랜드의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커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인테리어로 발생한 수익이 훨씬 더 컸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회사가 커피 회사냐 인테리어 회사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개설 수익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수익이에요. 운영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매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매월 발생하고 있는 로열티, 그리고 물류에서 발생하는 수익, 두 가지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열티와 물류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장이 많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 수치만 적용을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이 없는 경우는 매장이 30개 정도는 돼야 본사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들어옵니다. 본사도 운영하기 위해서 본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타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 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설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혹은 처음엔 적자를 좀 보거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직영점의 이익을 근간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매장이 확장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홈쇼핑 같이 뭐 10호점까지는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뭐 몇 호점까지는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초반에는 싸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확장을 하려는 게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것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짜일지라도 우리에게 혜택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 혜택인지 가짜 혜택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고르시기를 바래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냐면요,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도 공사에서 많은 비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별도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철거, 뭐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뭐라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철거 비용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외관 공사, 뭐 매장이 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면일 수도 있고 3면일 수도 있고 지하나 뭐 2층 3층이라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층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방 비용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전기 증설, 그리고 배기를 위한 후드 덕트, 뭐 냉난방기,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매장 현장에 따라 당연히 다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런 것들을 다 별도 공사라고 명시를 해놔요. 여기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후에는 당연스럽게도 이제 가맹점 영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진행하려면요, 부스를 빌려야 되고요. 부스를 한 개 빌려서는 안 돼요. 뭐 주방 기기도 갖다 놔야 되고, 우리 인테리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3, 4개, 5개, 6개 이상의 부스를 빌려서 대여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임대료만 수백만 원에 해당해요. 그것을 며칠간 이제 박람회를 하는 기간 동안 빌린다라고 하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내면서까지 박람회에 참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점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함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박람회의 목적이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후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다시 한번 가맹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1주에서 2주 내로 당시 박람회 때 우리 브랜드에 오셔서 연락처를 적어주셨던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초대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고 한 명이라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가맹 계약률은 10%가 되지 않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명도 체결하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담당자님들 중에 박람회를 참가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찾고 계실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는요, 조금 더 어떻게 해야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